안녕하세요. 최근에 딥시크에서 그 하드웨어로만 퍼포먼스를 높이려던 서양의 고정관념에 한 방을 때렸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비유를 해서 우리가 논리와 이성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백종원 씨 사태를 되게 보면서 군중이 또 한 건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저는 디워 때도 그렇고 디워 때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하나에 꽂히면, 그러니까 심영래 씨가 그 당시에 백종원 씨 못지않게 신지식인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그런 뭐 지지 이런 걸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백종원 씨 골목식당 할 때 사람들이 비판을 절대 못했잖아요. 비판하면 잘못되고 거기 나온 출연자들 다 빌런 만들고 막 그런 느낌이 되게 강했었죠. 물론 진짜 빌런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사실 지금 이제 백종원 씨가 솔루션한 집들이 폐업률을 보면 폐업한 곳이 그 한 거의 한 3분의 1 정도는 되는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방송 출연하겠냐라고 인터뷰를 직접 가서 해본 영상 컨텐츠를 보면 그 이후로 괜히 장사 잘 되는 집인데 되게 악플 테러받고 막 좀 진상 손님 많이 하고 되게 힘들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런 백종원 씨 관련 문제들이 파묘가 되면서 이제 예전에 말했던 거랑 내로남불하는 모습들도 다 보이고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이제는 예전에 골목식당 때 엄청나게 지지받던 그런 행동들도 비판하고 나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제 군중 심리는 그 귀스타프 로봉이라고 하는 군중 심리학의 권위자가 있거든요. 군중은 비이성적 충동적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 귀스타프 로봉은 현명한 엘리트들조차 집단을 이루면 군중의 부정적인 특성이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뭐 김수현 씨 문제라든지 뭐 그런 것도 너무 과장되게 공격을 하는 거 아닐까. 물론 이제 기대치가 높으니까 슈퍼스타고 이런 것들 때문에 기대치가 높아서 그런데 이미지 타격 받는 것만으로도 사실 그러니까 사실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라면 이미지 타격 받는 것만으로도 사실 엄청난 타격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난 그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근데 이게 너무 필요 이상으로 사람을 완전 갈아 먹으려고 하니까 백종원 씨 볼 때랑 느낌이 비슷한 거죠. 전 백종원 씨도 그렇고 유재석 씨도 그렇고 너무 사람이 너무 완벽하다. 그 사람도 너무 인간적인 매력도 있고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난 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이게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그런 유해 보이는 사람이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은 가면을 쓰고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저는 그렇게 신뢰가 안 간다. 그래서 저는 단점이 명확한 사람이 좋아한다라고 예전부터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저분들이 되게 인기가 많고 지지가 많을 때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세요. 근데 문제가 터지면 또 그게 또 달라지더라고, 기류가.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와 이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되게 논리적 기준으로 보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 이렇게 감성적으로 심영래 씨 막 지지하고 막 나는 대한민국 신지식인 1호입니다.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국뽕 차오르고 그거 안 보면은 잘못되고 그거 영화 재미없다고 얘기하면은 막 죽창으로 찌르려고 그러고 막 사람들 막 때리려고 하고 막 폭행을 저지르려고 하고 막 이런 수준의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경계선지능인이거나 아니면 되게 감성적인 걸로 모든 걸 판단하는 사람의 확률이 굉장히 높거나 아니면 그런 거를 이용하는 위선자일 확률이 되게 높죠. 그래서 이런 감성으로만 모두 판단하면 법도 산으로 가고 이런 기술 판단도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런 이상한 기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국에게 두드려 맞은 건데 사실 우리가 중국을 되게 안 좋게, 물론 이제 부정적인 행동들 너무 많이 해서 안 좋은 이미지 스스로 만든 거지만, 근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중국 같은 기업들을 사실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여러 가지 이렇게 세계 대학 순위 이거를 제가 그냥 번역기 돌린 건데,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면 신기한 게, 뭐, 보면은, 최상위권은 그, 미국이나 서양의 대학교인데, 12위까지 칭화대학교가 올라오고요. 13위까지 베이징 대학이 올라오고, 생각보다 중국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되게, 논문도 되게 많이 쓰고, 그리고 이건 다른 건데, 이것도 찾아보면,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던 엄청난 명문들 있죠. 뭐, 칼텍이라든지, 뭐, 쭈리공과대학교, 그 쭈리공과대학교 맞나? 아닌가? 아무튼, 그 쭈리대학교, 근데 여기 보면 14위에 북경대학교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되게 좀 대단한 것 같아요.
또 뭐 보면 베스트 내셔널 유니버시티 뭐야 이게 잠깐만요. 이거는 무슨 QS 차이나 이런 사이트라서 신뢰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여기서도 얼추 막 14위 그러니까 여러 랭크를 봤을 때 북경대나 칭화대가 상당히 세계적인 학교들이랑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게임이 되는 게 보여요. 우리나라는 항상 막 60위, 70위권 이 정도거든요. 우리나라도 막 대단하다는 엘리트들이 가는 학교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봤을 때 우리가 상황을 평소에도 좀 논리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근데 기술에서도 이런 딥시크 같은 실수를 왕왕해요. 그리고 가끔 학생들한테 기술 검토를 하라고 과제를 내주고 그 검사를 하면 그냥 유명하니까 그냥 쓰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역질문 같은 게 없어요. 지금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온디바이스 AI랑 렉 모델을 쓰거든요. RAG 모델을 쓰는데 그러니까 검색 증강 생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RAG 모델을 써서 이제 챗봇 같은 거를 이제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어떤 특성을 가진 데이터,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청킹하냐라고 하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구분 지어서 나누느냐에 따라서 방법이 완전 다를 수도 있고요. 이 안에 이제 베이스가 되는 그 알고리즘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정말 이제 사람들이 되게 쉽게 그냥 AI 하면 그냥 학원에서 배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이런 중간중간에 이렇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디테일한 부분에서 커스텀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좀 부족한 거는 연구도 좀 해야 돼요. 지금 인공지능은 완벽하지도 않고 아직 더 발전돼야 될 것도 많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논문들이 계속 나오면서 같은 알고리즘에도 더 발전된 그런 형태가 계속 나옵니다.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더 많이 필요해요. 무조건 이거 어디서 썼으니까 무조건 좋아? 그럼 딥시크한테 왜 밀리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픈 AI에서 썼으니까 좋을 확률이 높겠죠? 근데 그건 인정.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맹신을 하면 이게 딥시크 같은 더 좋은 알고리즘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같은 성능 대비 더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AI도 플랫폼이 다양해져요. 그러니까 작은 디바이스에서 동작하는 AI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할 때 기존의 어떤 LLM에서 굉장히 잘 나오던 이제 거대한 모델에서 잘 되던 거를 그대로 갖고 오면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학습을 시킬 건지에 대해서도 완전 다르고 데이터 어떻게 가공해서 넣는지에 대해서도 너무 달라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걸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데 막 6개월, 10개월씩 하면은 뭐 6개월이면 뭐 개발자 나온다.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되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가진 그런 주장이 되게 강하고 좀 이렇게 뭐 딕션이 센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게 되게 세 보이고 막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이 반감을 가지는 경우가 있죠. 제가 주장이 되게 명확하고 주관이 되게 뚜렷한 스타일이라서 더 그렇게 보일 수는 있는데 결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팀너바 막 뭐 보이콧 한다 막 그렇게 옛날부터 얘기 많았는데 뭐 그렇게 하시라고 할 수도 있는 이유가 제가 IT 업계에 프로로 21년 동안 있고 항상 결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개발을 31년 동안 하면서 내가 본 IT 업계를 제 나름대로 정의가 된 게 많은 거예요. IT 업계가 얼마나 이기적인데요. 게임 업계도 잘하면 고등학생들 그냥 뽑는 게 게임 업계 특징이에요. 고등학생도 그냥 뽑아 이쪽은. 그래서 제가 아는 그런 개발자들 보면 고등학교 때부터 그 유명한 기업에서 막 일하고 이런 친구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막 좋아하는 기업 제가 아는 애들만 NC소프트에서 뭐 고등학교 때 일하던 친구도 있고 NHN에서 고등학생 때부터 일하던 친구도 있어요. 지금 되게 유명해요. 업계에서 나름 빅타이틀 가지고 있는 그런 애들인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되게 비일비재하다. 근데 이런 업계에서 무슨 어떤 기업 하나에서 그러니까 기업도 사실 뭐 그렇게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자플랜이 평가 보면은 막 5점 만점에 막 2점, 2점대, 1점대도 안 되는 기업에서 보이콧 한다 그러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냥 뭐 그렇게 하세요.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애초에 그 회사부터도 좀 이 회사는 너무 좀 안 좋은데 뭐 얘기가 너무 자플래닛이 너무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은데 꼭 가야 되겠니?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그 학생들한테도. 그래서 훨씬 좋은 기업을 많이 갔기 때문에 사실 뭐 그닥 뭐 이렇게 보이콧 하시든 뭐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알아요. 사실 그렇게 커뮤니티에 어떤 글 하나만 보고 어떤 한
학원의 학생을 직접 보지도 않고 그냥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것 자체가 사실 그렇게 제 기준에는 그렇게 좋은 회사라고 보여지지는 않았어요. 그런 회사의 상사라는 거는 선입견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거니까 직접 보고 판단을 해야지. 어쨌든 뭐 전혀 아쉽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뽑겠다는 거 너무 많으니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그렇게 하세요라고 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감정 노동이 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결국에는 이제 노부 팀장이 그렇게 그냥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니까 또 그게 싫은 거야 또. 막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막 눈물 흘리면서 눈물에 이제 사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설설 기지 않으니까 그게 또 싫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이 긁힌 거죠. 그래서 자꾸 안 좋은 막 말도 안 되는 거 막 지어내고 막 그랬었죠. 사실로 나온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게 사이비 종교랑도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게 우리가 이제 뭔가를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보면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 보면 전문직도 많아요 의외로. 근데 저는 사이비와 비사이비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좀 넌센스라고 보는 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비사이비라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그런 종교가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뭐 이런 거겠죠. 유대교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신도수가 많은 거. 근데 그 신도수가 많으면은 그냥 무조건 믿어도 된다면 그냥 신도수가 적은 상태에선 사이비인 건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힌두교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모든 사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지금 먹고 있는 비타민에도 이제 신이 깃든다는 거죠. 어떤 사물이 만들어졌을 때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신도수가 많으면 착하고 나쁘다. 근데 그것보다 사실 저는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막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입견도 없고 그래서 악마를 믿든 뭘 믿든 바포메트를 믿든 무슨 뭐 타락천사 루시퍼를 믿든 뭐 뭘 믿든 뭐 본인의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는 스타일이라서. 그리고 뭐 어떤 이 사람이 어떤 성적 취향을 가지든 어떤 뭐 그러니까 시체 성애자든 뭐든 근데 그거는 어떤 남의 시체를 건드리는 거는 그거는 불법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동의하기 힘들죠. 근데 뭐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 뭐 성적으로 흥분한다든지 아니면 자연재해를 보면 성적으로 흥분한다 뭐 그런 정도라면 그냥 뭐 자기가 자기 몸 그렇게 하는데 뭐가 문제지?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상관없다라는 주의거든요. 극단적인 개인주의인가? 근데 그래서 그런지 뭘 믿든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된다 생각이에요 그냥. 근데 이제 사입이라고 하면서 막 얘기는 하고 있으나 사실 이게 되게 종교적 관점이에요. 사이비 관점이 보통 기독교적 관점으로 봤을 때 유일신은 하나님밖에 하나님이 유일신이다라고 믿는 거거든요. 근데 유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외적인 다른 그런 종교들은 다 사이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기준에는. 그런데 사실 종교가 이제 비종교인으로 봤을 때는 그냥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튼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일교도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교리에 맞춰서 그 신도들이 동의를 하고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되게 좀 위험한 거는 이런 어떤 종교들이 뭐 사입이다 아니다 뭐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근데 그렇지만 이게 제일 위험한 거는 그런 부분들인 거죠. 이게 신도들한테 극심한 피해를 주냐 안 주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것도 사실 재단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 불교에도 시주라는 개념이 있고 그 기독교에도 이제 11조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헌금도 있지만 11조라는 개념이 있어서 네가 번 돈의 10%를 내라. 그럼 이제 어떤 사이비 종교는 막 50%를 내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면은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10%는 착하고 50%는 나쁜 건가?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이 좀 모호해진다는 거죠. 뭐 10%는 상대적으로 뭐 적기 때문에 괜찮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신흥 종교고 그런데 우리는 5%만 받겠다 하면 되게 착한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논리와 이성이 이제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 판단이 있어. 그래서 사이비 종교를 판단하는 게 되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극단적으로 남한테 피해를 주면은 그건 사이비 종교이기 이전에 그냥 범죄다. 그래서 옴진리교나 막 이런 가스테러 막 살인 가스테러하고 막 이런 것들 경우는 사이비 종교라기보다는 그냥 반 국가단체 막 이런 느낌? 그냥 또라이들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테러 단체. 그래서 사이비 비사이비라고 나누는 것도 사실 논리적인 기준을 적용을 하면 좀 되게 애매한 게 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에 많이 빠지는 이유가 결국에는
종교인과의 라포 형성과 이제 집단 심리학에서 나오는 군중의 형태가 됐다는 거죠. 비이성적 그런 충동적 존재인 상태가 되다 보니까 엘리트들도 결국에는 집단을 만들면 군중의 부정적인 특성이 이제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집단에 속했을 때 이렇게 쉽게 낚일 수가 있다. 쉽게 낚일 수가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저의 생각은 우리가 개발을 할 때도, 기술 검토를 하든 어떤 걸 할 때도 이성적 판단을 좀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본다면, 저 같은 경우는 있는 상태를 일단은 그대로 보죠. 근데 그대로 보면 저도 백성원 씨가 영웅처럼 보이긴 했었어요. 국민의 영웅 막 이런 느낌이었죠. 그런데 그럴 때 한 번 더 이제 한 번 더 곱씹어보는 연습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기술도 그냥 예전에는 리액트 JS가 거의 대세일 때가 있었거든요. 그거 안 쓰면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사실 리액트 JS의 단점을 극복을 하고 그것보다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좋은 이제 웹 프레임워크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나오면서, 그러니까 비판적인 생각을 안 했으면 왜 굳이 저기 버추얼 돔을 만들어서 저렇게 만들지? 나는 그냥 바닐라 JS를 컴파일러를 훨씬 더 최적화를 잘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보자 라는 식으로 해서 다시 나오게 된 게 이제 스벨트 같은 거거든요. 그것도 퍼포먼스 좋고 실제로도 이제 이식성도 되게 좋고, 그래서 저는 스벨트를 그래서 좋아하는 건데, 막 그런 애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비판적인 사고를 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좀 약간 그 분위기 못 챙기고 막 같이 술 마시고 싶고 막 이런 성격은 아닐 수 있어요. 괜찮아요. 저는 혼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차피 혼자 먹으면 돼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랑 뭐 같이 먹으면 그 페이스에 맞춰서 먹는 것도 좀 힘들고, 근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이 사람들 문제가 많고 막 노프 팀장처럼 성격 문제 많고 이제 좀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보일 수가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사회에서도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좀 이쁘게 봐주고 좀 이런 사람들도 포용을 해주세요. 왜냐면 저렇게 성격 좋고 좋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잔인한 경우가 진짜 많아요. 저는 진짜 많이 봤어요. 제가 그래서 사람을 멀리하는 것도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이고 멋진 사람이 막상 이제 자기가 피해보는 상황이 왔을 때는 굉장히 평소에 보여진 모습보다 훨씬 더 잔인한, 오히려 저처럼 되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이성적으로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저는 거절 되게 잘하거든요. 싫으면 싫다 그러고 아니면 아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서운해 하세요. 그런데 그런 사람보다 훨씬 더 그런 사람들이 되게 극단적인 상황에는 잔인할 때가 있어요. 근데 참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어떤 슬픈 현실을 인정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항상 주제 파악을 되게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자기 자신을 과하지도,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내려치지도 않는 선에서 좀 비판적인 시선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만 제가 그래도 그런 와중에서 우리가 하나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거는 긍정적 사고, 그리고 내가 좀 좋은 방향으로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긍정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는 이런 거는 뇌과학적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를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냥 터무니없어도 나 잘 될 거야, 이런 거는 내가 노력을 꾸준히 하면서 그러니까 코딩 공부를 꾸준히 하면서 내가 나중에 나 연봉 한 1억 이상 갈 거야, 1억 5천 이상 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잡고 그거를 믿는 거는, 그런 거는 긍정적으로 굉장히 좋대요. 그러니까 도파민 형성에도 너무 좋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항상 지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이 반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백종원 씨도 너무 멋있고 막 영웅처럼 생각하고 막 무지성 지지를 했던 분들은 조금 더 내가 이런 부분에서 취약하구나라는 거를 인지를 해서 기술 분석할 때나 이렇게 우리가 일상을 분석을 할 때는 훨씬 더 좀 이렇게 좀 이성적으로 좀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연습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